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따른 증시를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낙폭을 더 키우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70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700선을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018년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가 무려 23%나 조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부각받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관세 리스크가 사실 처음 거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좀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도 우리 시장에 오늘 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락 초입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든 조정받을 빌미가 좀 한번 필요했었는데 그게 이제 딥스크발 이슈 이후에 또 이제 관세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또 이렇게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완화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가 오히려 이제 선거 공약 때 얘기했던 25% 관세부가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까지 공약대로 했죠. 네. 예.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관세발 이슈는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근데 항상 첫 번째 맞을 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왔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직구로 나올지는 몰랐던 이제 협상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지르고 이제 협상하려고 하는 거죠. 난 공약을 지키면서 자기 말을 지키면서 그쪽에서 이제 대응을 보면서 협상할 걸로 보고 있고요. 2월까지는 이제 당분간 2월 지금 이제 막 접어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관세 우리나라한테는 언급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이제 우리는 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중국과 비슷한 한 10%대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은 오늘 뭐 한 내일 정도까지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걸로 보고요. 처음 맞을 때가 좀 아프지 사실은 좀 지나면 또 이러면서 협상하면서 이게 또 생각보다 크지 않네 라고 하면서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벌써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25%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수입해오는 원유 같은 경우는 또 10%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물가 영향 줄 거는 좀 내리고 벌써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 나라와의 협상 관계, 그다음에 캐나다랑 멕시코도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 대응을 할 텐데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보면 답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보고 우리나라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하겠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유럽 시장도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주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관세 폭탄 대상국 포함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안으로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세 이슈로 여러 제조업이 지금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섹터가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만 원 선을 잘 지켜주던 삼성전자 지금 현재 2% 넘게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5만 8,9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18만 원 선까지 지금 급락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딥시크 쇼크에 지금 먼저 반도체 섹터가 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관세 이슈까지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금이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로 확인되지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걸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질문지는 삼성전자 주셨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조금 논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 7월 이후로 저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 했을 때는 뭐 추가 매수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기적 반응 나왔을 때 뭐 비중을 축소하나 이런 좀 보수적인 전략을 맞는 것이 판단되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워낙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뉴스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갔을 때 이 시간 차이를 6개월 이상 벌려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기술력 격차가 6개월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이 많이 늦은 상황에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9개월 이상 차이가 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HBM3 4단이나 8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모두 다 결과를 확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HBM3 12단, 16단과 4단, 8단 간의 가격 차이나 프리미엄 차이다. 이런 것들 좀 알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HBM3 12단이나 16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막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보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를 조금 좀 보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PSK할디스 이런 것들은 리스크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디시크가 나오면서 어떤 투자 여력이 적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전방 기업들이 하이엔드 상품의 HBM이 아니라 다른 아랫단에 있는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그 아이디어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방 기업들 실적 퍼포먼스를 이끌어주는 것은 하이엔드 상품이죠. 그래서 아직 아마존이나 MS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딥시크가 치고 나오더라도 자신들은 투자 기조를 줄이겠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전 일단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강한 매수 비중보다는 일단 소액을 접근하시고 이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나 그 아랫단에 있는 어떤 중형, 2등 기업, 3등 기업들의 스탠스를 보면서 목표 수익률이나 손절가 이런 것들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 향 관련 종목들은 비교적 좀 분할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외에도 트럼프 관세 최대 피해 섹터로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캐나다의 한온 시스템, LG, 엔솔, SK온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에도 기아가 자동차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6% 넘는 음봉을 그리고 있고요. 이 밖에 HL 만도, 포스코도 멕시코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안 그래도 요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주들은 지금이라도 좀 털고 나와야 될까요? 지금 2차 전지는 항상 좀 안 좋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이라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한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전혀 반영 안 하고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오다가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로봇 이슈로 좀 좋아지고 있었다가 지금 다시 자동차 이슈로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나라 관세 발표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왜 더 빠지냐라고 보면 LG 엔솔이 캐나다에 공장이 있어서 빠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관세도 저렇게 부과하는데 IRA 폐지는 당연히 하겠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못할 거야 의회에서 반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감이 지금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몇 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게 그런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가 거의 바닥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2차 전지 관련돼서는 IRA 관련돼서는 아직 언급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관세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IRA 법을 폐지할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할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으로 주기로 했던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돈 안 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사실도 여전히 지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면 비중 좀 줄이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와야 뭐 업황이 어쩌고 얘기 돌아서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아직 정책 리스크가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RA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그런 섹터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뭐 조선도 꼽히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엔터, 금융주들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피난처로 우리 팀장님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엔터랑 금융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와중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엔터 쪽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금융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엔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죠. 우리가 관세를 먹일 때는 어떤 제조 원가나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관세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FTA나 이런 법조항을 열심히 좀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자분들이 써주시는 것들에 보면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길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하신 리포트를 보더라도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인력들의 일자리를 뺏을 위험이 덜하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엔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업종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으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오락이나 IT 하드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전자 이런 섹터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도 SM이나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도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차곡차곡 매수를 하다가도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엔터 4사를 가운데에 두고서 가장 둥글둥글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좀 디어유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저는 가장 관심주는 좀 디어유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중에서도 뭐 J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배정 기준조차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예상감이 있었지만 기준금리가 독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예대 마진 폭에 따른 이익폭이 좀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 주총회를 하면서 주주 배정 기준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 가져갈 기회는 아직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융주들은 2월 중순부터 2월 후반까지 자신들의 주주총회 날짜랑 배당 기준일을 공시할 때 그때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그 이전에 좀 매집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두 가지 섹터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엔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센터를 관세 리스크의 무풍지대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어디 보고 계실까요? 뭐 조선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여기 나오고 있는데 로봇은 관세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일부 로봇주랑 조선주가 좋았는데 다 빠지고 있죠 지금도.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부러질 때 나홀로 가는 종목들은 사실 테마 아니면 가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 안 받을 거를 가만히 찾아보면 저도 조선은 당연히 관세를 부과를 못 하겠죠. 본인들이 필요해서 배를 주문할 텐데 거기다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쪽도 지금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의 대표 기업인 이제 알테오젠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런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만한 게 없죠. 뭐 기술을 팔았는데 그 기술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고 그 기술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죠. 뭐 글로벌 제약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뭐 약품값에 반영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은 좀 무풍지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CDMO나 CMO도 마찬가지죠. 그걸 관세를 부과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 대신 만들어주는데 거기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보시면 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나 이런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제 기술 바이오텍 종목들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바이오 섹터 전반은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쪽은 더 중요한 게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과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흐름 어제 이제 굉장히 워낙 환율은 굉장히 우리나라 급등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빠지고 있지만 또 금리는 또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그 얘기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또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관세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셨고요. 또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하 흐름을 한번 잘 체크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섹터 두 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과 함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현재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손혜로 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디어 3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는 다른 로봇주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월에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2월에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근데 저는 좀 종목별로 옥석을 구분하는 거랑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틱스나 로보티즈나 뭐 하이젠 RNM 바닥 대비해서 100% 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권해드리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법한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의아합니다. 저 역시도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을 잘 발표를 못했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기 차익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발언에 따라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온기가 오면서 그때는 저가 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지금 레인보우 로틱스가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플러스 2%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개월 선행파 600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성장성이 유망한데 12개월 선행파 600이 고평가 영역이냐라고 물어보신다 했을 때는 저는 로봇만 봤을 때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뭐 5년이나 10년 동안 뭐 완성차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평균적인 섹터를 봤을 때는 600이면 조금 부담되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럼 로봇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저는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로봇 섹터가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거나 아니면 바닥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더러운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차라리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감속기 기업인 뭐 SPG나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고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추가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너무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SPG나 SBB테크 같은 감속기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로도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현재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또 섹터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리토는 뭐 여전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센스랩이 한 오후 12시경을 기점으로 지금 1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후속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센즈랩이 올라오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딥시크가 또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플리토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뭐 내일 또 샘 올트만이 또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니까 뭐 카카오 분과 한 분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카카오가 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딥시크의 여파라기보다는 딥시크의 긍정적인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무조건 딥시크 때문에 지금 뭐 하이닉스 주가 빠져서 기분이 나빠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중장기로 보면 AI 시장, 이제 미국 독주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변모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하드웨어 단도 더 많은 수요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새로운 활력을 좀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샘 얼트만 내일 우리나라에 국내에 오지만 지금 GPT-O3 관련돼서 지금 또 얘기 공개를 하면서 거기 일부 소스를 또 오픈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이제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오픈 AI라고 이름을 줘놓고 오픈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일부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딥시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착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사용이 줄지 않겠어? 고사양이 줄지 않겠어? A직으로 가면 출원형으로 가면 비용이 줄지 않겠어? HBM 사용 줄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직도 여전히 비싸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여전히 많아져야 되고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도 R1 모델 같은 경우 이제 훈련시키는 데 든 비용만 얘기한 거지. 사실은 V3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그 지금 H100만 3천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5천억에서 뭐 1조 이상 투자한 걸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조 단위에서 한 10조까지 투자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너무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월 한 달 동안 50%대 상승률을 보였던 조선 섹터입니다. 손유로 팀장님, 미국의 중국 제재 기대감으로 조선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관세 안전지대로도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한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 2월에도 훈풍 이어질까요? 네, 저는 뭐 보수적인 관점으로 수익률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조선주들의 수익은 좀 올해 상반기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관세 무풍지대가 되는 이유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를 좀 강하게 부과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신들이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는 관세를 상대적으로 좀 낮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도 그러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는 양봉을 대부분 보여주었는데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조선 관련 종목들도 음전환된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선 관련 종목들 좀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주치나 한 달치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덜 부담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차트를 봤을 때는 조선 관련 종목들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조선 관련 종목들도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산출되기 시작했고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25가 넘어가는 모습들이고 PBR도 거의 1 가까이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평가 아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가이던스를 체크하면서 매매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둥글둥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H한국조선이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NG선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제 지역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서 쇠빙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쇠빙선을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이 쇠빙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의 최근 일간 변동성을 보니까 조선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매매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H한국조선해양,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을 보신 다음에 확실하게 그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추가적으로 잘 나올지, 그다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까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석유, 정유주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오후 12시경부터 시작해서 한국석유가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1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갑자기 이렇게 석유, 정유주들이 급등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것도 그럼 트럼프 관세 수혜 섹터로 부각을 받는 걸까요? 관세 수혜 섹터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그걸 사오는 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석유를 네네. 파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온 거는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마기상어 지역
울릉도 분지 그쪽에서 네. 또 이제 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그게 관련주들이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석유 판매 업체들까지 지금 좀 그 추세가 좀 옮겨진 것 같고요. 오전장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제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뒤고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지금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나와서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동해가스 관련돼서 뭐 추가 매장 기대감이지 아직 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제일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 보고서만 믿고 거기를 진짜 시추할지 안 할지 여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 12시경부터 장중 지금 석유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뭐 더 매장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마귀상어 프로젝트라는 지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수혜 섹터로 시장에서 부각받기보다는 이 마귀상어 모멘텀으로 지금 석유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 일단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슈와 종목들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